그리고 오토 프레밍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 실제로 이용해 보잖아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2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2대 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폴더블 스마트폰인데요. 아마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2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이걸 한 대를 살까? 이제 가격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말 살만한 모델인지 스마트폰 2대 가격 이상의 가치를 하는지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갤럭시 Z 폴드 2 패키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사이즈가 전작보다 좀 작아졌고 안에 있는 구성품도 틀려졌습니다. 갤럭시 폴드 1 같은 경우는 갤럭시 보드도 제공하고 또 케이스도 제공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2는 제품에 대한 완성도가 워낙 좋아지니까 그런 액세서리는 다 빼버렸습니다. 어댑터 들어있고 USB-C 케이블 들어있고 AKG 이어폰 들어있고 가격은 전작과 똑같지만 구성품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구성품보다 제품의 완성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제품이 더 비싸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Z 폴드 2 스펙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적용이 되었고요. 디스플레이는 커버 스크린, 펼치지 않았을 때 외부 디스플레이는 6.2인치 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2260, 816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스마트폰 대비 더 기다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9 화면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스마트폰 대비는 약간 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화면이 6.2인치로 크기 때문에 펼치지 않고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갤럭시 Z 폴드 2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갤럭시 폴드 1 같은 경우는 커버 스크린이 4.6인치였고요. 위아래 베젤이 너무 남아서 디자인적으로도 아쉬웠고, 그리고 화면이 작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래에서 뭔가를 사용하기에는 아쉬운 점들이 많았는데 갤럭시 Z 폴드 2에서는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크린 펼쳤을 때 화면은 7.6인치 QXGA 플러스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208, 1768 해상도로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전작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상단의 카메라 영역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화면을 꽉 차게 했을 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갤럭시 Z 폴드 2에서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더욱 꽉 찬 그리고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잖아요.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할 때는 120Hz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만족스럽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과 달리 이 화면의 재질도 틀려졌죠. UTG 울트라 신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전작은 플라스틱의 느낌이 있었어요. 이번 갤럭시 Z 폴드 2는 UTG 소재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더 쨍하고 보기 좋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주름은 있기는 하지만 크게 이게 눈에 거슬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램은 12기가가 적용되었고요. 저장고는 256기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4500mAh로 양쪽으로 듀얼 배터리가 되어 있고 무선 충전 지원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총 5개가 탑재가 되었죠. 후면에 보면 트리플 카메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초광각 1200만화소, 광각 1200만화소, 망원 1200만화소가 들어가서 카메라 품질도 전작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카투티가 살짝 나와 있어서 갤럭시 노트 20처럼 3배 강화줌이나 30배 디지털 줌을 이용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살짝 아쉽다 볼 수 있지만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커버 카메라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1000만화소 같은 사이즈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또 살짝 아쉬운 점이 전면 카메라 부분이 구멍이 살짝 크게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작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생체 보안으로 지문 인식, 측면에 전원 홀드 버튼이 이제 지문 센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보안을 풀 수 있고요. 얼굴 인식도 지원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삼성페이도 간편하게 지문인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접었을 때는 159.2 그리고 68 그리고 16.8mm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얇은 쪽은 13.8mm 두께라고 보시면 되고요. 펼쳤을 때는 159.2 이거는 세로 사이즈니까 똑같고요. 128.2 그리고 6.9mm 두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달라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하이드 어웨이 힌지가 적용이 되었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펼쳤을 때만 딱 고정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는 고정이 안 되었어요. 덜렁덜렁 거리는 게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노트북처럼 원하는 각도로 고정을 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고요. 75도에서 115도까지 열린 상태로 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미스틱 블랙, 미스틱 브론즈 컬러가 있으니까 화사한 컬러의 매력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스틱 블랙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은 고급스러운데요. 유광의 재질이기 때문에 지문이 많이 묻는 단점이 있고요. 미스틱 브론즈 같은 경우는 무광의 재질이고 또 화사한 컬러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능이 궁금하시겠죠? 2배 가격이니까 2배의 성능을 낼까요? 긱벤치 5로 돌려봤는데요. 싱글코어가 947점, 멀티코어는 3096점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성능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배 가격이니까 2배 더 빠른 성능이면 좋겠지만 성능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239만 8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와, 가격 엄청 비싸죠.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스마트폰 2대 살 돈으로 이걸 정말 살 필요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살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튀는 제품이고요. 일반적인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폼팩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느끼는 그 만족도도 저는 2배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격을 떠나서 정말로 사고 싶은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본다는 겁니다. 인싸폰이라고 해야겠죠. 펼쳤을 때, 와,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사운드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펼쳤을 때 뭔가 스마트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궁금했던 폰을 보여주면서 또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보는 느낌, 내부에서 보는 느낌, 어디서 봐도 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가치 하나만으로도 저는 200만원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용하면서 정말 실용적일까요? 이 부분도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갤럭시 Z 폴드 2, 일단 작은 화면과 큰 화면을 다 가지고 있죠. 대화면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대화면이 만족스러운 부분은 영상을 볼 때입니다. 물론 펼쳐서 영상을 봤을 때 위아래 렛터박스가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완전히 큰 화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블랙 렛터박스를 제외하고도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큰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즐겨보시는 분, 대화면에 감동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는 3개의 화면 분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영상을 보는 중에서도 웹서핑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카카오톡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폰이에요. 워낙 큰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면 분할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화면을 분할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점은 최고의 만족을 주는 부분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 카메라 활용으로 화면을 접고 활용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줬잖아요. 그 부분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화면을 살짝 접었을 때 상단은 앞에 있는 피사체를 보는 거고 안에는 찍은 사진을 볼 수 있고 또 옆에서 컨트롤하는 부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오토 프레밍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 실제로 이용해 보잖아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아이가 움직이는 거를 가만히 두고 촬영을 해봤어요. 아이가 움직이는 그 상황에 맞춰서 프레임이 조정이 되는데 혼자서 영상을 찍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치대 없이도 세워두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점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플러스 됐으면 더 최고였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쉽죠. S펜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현재 디스플레이 한계상 적용이 되지 못한 부분인데 만약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에 S펜이 적용이 된다면 이건 끝판왕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화면으로 메모까지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를 느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깥에서 기능을 실행하고 화면을 펼치면은 큰 화면으로 같은 기능이 이어서 보여지게 되잖아요. 반대로 안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닫으면은 바깥에서도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안에서 보고 있다가 내가 이동할 때 탁 접어가지고 가볍게 바깥 화면으로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옵션으로라도 그런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아직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입도 할 거니까 구입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만 있다면 누구나 사고 싶은 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